안녕하세요. 내일로 항공 이야기 A스토리입니다. 오늘부터는 제19강 공기조화계통 첫 번째 시간으로 공기순환식 공기조화계통에 대해서 첫 번째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의 개요, 두 번째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의 기능, 세 번째 에어 사이클 머신 ACM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저와 함께 차분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처인데요. 출처는 AMT 핸드북 에어프레임 볼륨 2 챕터 16 Cabin Environment Control System과 챕터 10 Aircraft Instrument System을 인용하고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FAA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9강 공기조화계통은 첫 번째로 공기순환식 공기조화계통인데요. 에어 사이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라고 그러고요. 첫 번째로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의 개요와 시스템의 기능, 그리고 AC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오버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의 개요가 되겠죠. There are two types of air conditioning system commonly used on aircraft. 그러면 항공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은 two type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에어 사이클 에어 컨디셔닝이고 두 번째 하나는 베이퍼 사이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다. 이번 시간에는 에어 사이클 에어 컨디셔닝을 진행하고 다음에는 베이퍼 사이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에어 사이클 에어 컨디셔닝은 is used 사용되어지는데 어디? on most turbine powered aircraft에 사용되어진다. It make use of engine breathed air 또는 APU pneumatic air를 컨디셔닝 프로세스에 사용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베이퍼 사이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은 often used on reciprocating aircraft 왕복 엔진에 자주 사용되어지는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is type system is similar to that found in home and automobile 가정이나 자동차에서 유사하게 사용되는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과 유사하다. Note that some turbine powered aircraft also use vapor cycle air conditioning. 터빈 파워드 에어크래프트에서도 가끔 베이퍼 사이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라고 되는데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아실 건 여러분들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에는 에어 사이클 에어 컨디셔닝과 베이퍼 사이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두 가지가 사용되어진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디파인입니다. Air cycle air conditioning prepares engine breathed air to pressurize the aircraft cabin. 항공기 캐빈을 가압하기 위해서는 엔진 브리드 에어를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The temperature and quantity the air must be controlled to maintain a comfortable cabin environment at all altitude and on ground. 그래서 일반적으로 temperature와 quantity, 에어의 양이죠, 그죠? 에어의 양과 에어의 온도는 must be 컨트롤 되어지는데, 컨트롤 되어지고 유지된다. comfortable cabin environment, all altitude와 ground에서와 같이 이루어진다. 더 에어 사이클 시스템은 가끔 불리워지는데 더 에어 컨디셔닝 팩으로 불리거나 또는 팩으로 불린다. 즉 에어 사이클 시스템은 다른 말로 에어 컨디셔닝 패키지 또는
팩이라고 불려진다.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에어 컨디셔닝 패키지나 팩이라는 말은 에어 사이클 시스템을 의미하기도 한다. It is usually located in the lower half of the fuselage or in tail section of the turbine-powered aircraft. 즉,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은 lower half of the fuselage, 동체 하부에 또는 tail section, 터빈 파워드 항공기에서는 테일 섹션의 위치에 있다 라고 개요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The Conditioning Air Distribution System of Boeing 737 항공기에 사용되어지는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737 항공기고요. 이렇게 엔진으로부터 구성되어져 있는 에어 브리드가 오면 이러한 황색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시스템으로 전반적으로 디스트리뷰션 된다.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볼 것 같으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스타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캐빈 내로 투 패신저 캐빈으로 브리드 에어가 믹싱되어서 들어가는데 이러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컨트롤라이즈드 되어지는지는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그 밖의 카고 시스템, 일반적인 카고 시스템에도 에어 컨디션이 되어 있겠죠. 지상과 비슷한 기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겠고요. 대표적인 계통으로는 기내 공기 온도를 측정하여 설정한 온도와 비교하여 만약 온도가 설정한 온도와 일치하지 않으면 히터 또는 쿨러를 작동시켜 객실 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이 있다. 첫 번째로 쿨링 에어 서플라이 시스템, 쿨링 에어 시스템이라고 하겠고요. 두 번째는 히팅 에어 시스템 앤드 에어 디스트리뷰션. 세 번째는 템퍼레이처 컨트롤. 네 번째는 컨트롤 앤드 인디게이팅. 이러한 네 가지. 즉 에어 사이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에는 네 가지의 주요 기능을 한다. 쿨링, 히팅, 디스트리뷰션, 템퍼레이처 컨트롤, 그 다음에 컨트롤과 인디게이팅, 이러한 네 가지의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37 항공기인데요. 대표적으로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737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은 디스트리뷰션 기능과 이큐먼트 쿨링, 히팅, 쿨링, 템퍼레이처 컨트롤, 프레셔라이제이션, 값 이러한 기능인데 항공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37이니까 두 개의 엔진 브리드 에어로부터 들어온 두 개의 엔진 브리드 에어로부터 받은 요 부분이 이제 ACM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에어 컨디셔닝 팩이라고 한다. ACM이 같은 의미로서. 그래서 메인 디스트리뷰션 매니폴드를 통해서 E&E 컴파트먼트 장비를도 쿨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플라이트 컴파트먼트 디스트리뷰션 조종실에도 컴포터블한 인바이러먼트 에어 컨디션을 넣어주겠고요. 또 물론 포워드 카고 이큐먼트 컴파트먼트에도 쿨링을 시켜주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패신저 디스트리뷰션에서 캐빈 내에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두 개의 엔진 브리드 에어나 또는 another APU, 즉 APU라 그랬죠, 그죠? APU에서도 이러한 보조 기능. 이어서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간략하게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장에서 스케매틱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의 극한의 기온, 즉 항공기가 3만에서 4만 피트 정도로 비행을 한다고 하면 외기의 온도는 약 57도씨니까 무지무지하게 춥겠죠.
그러한 외기 온도가 57도C 정도에도 불구하고 브리드 에어, 엔진이나 AP로부터 나온 브리드 에어는 약 250도C 내외가 되겠는데요. 너무 뜨거워서 냉각하지 않고서는 객실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에어 사이클 시스템을 통해서 적절한 온도로 맞추어 주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브리드 에어, 여기서 브리드 에어라고 하면 엔진으로부터나 나온 또는 AP로부터 나온 에어겠죠. 브리드 에어는 에어 사이클 시스템으로 유입되고 히트 익스체인저에서 램 에어에 의해서 냉각이 이루어지겠고요. 이렇게 냉각된 브리드 에어는 에어 사이클 머신 ACM으로 들어가서 2차 히트 익스체인저로 들어가기 전에 압축되어서 다시 램 에어에 의해서 한 번 더 냉각된다. 여기에 램 에어는 외부죠, 외부. 항공기 외부 대기 중에 있는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리드 에어는 에어 사이클 머신으로 흘러 들어가고 ACM 익스펜션 터빈을 구동하고 더욱더 한 번 더 냉각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 워터 세퍼레이터를 지나면서 물이 제거되고 브리드 에어와 혼합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적절한 온도로 맞추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맞춰진 온도와 있는 에어는 에어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을 통해서 캐빈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스케매틱을 통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에어 사이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즉 보잉 737 항공기 스케매틱을 보면서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넘버 2 엔진으로부터 나온 핫 브리드 에어는 이렇게 터보 팬 밸브를 통해서 램 에어와 1차적으로 열교환이 이루어지고 또한 팩 밸브를 통해서 들어온 핫 브리드 에어는 여기 보시면 프라이머리 히트 익스체인저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램 에어에 의해서 열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진 브리드 에어는 에어 믹스 밸브를 통해서 ACM으로 들어가겠죠. ACM으로 들어간 브리드 에어는 1차적으로 냉각되어졌는데 워낙 뜨겁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컨더리 히트 익스체인저로 들어와서 열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열 교환이 이루어진 즉 냉각된 브리드 에어는 다시 한번 ACM의 익스펜션 터빈을 통과되면서 최종적으로 냉각된 브리드 에어는 이렇게 워터 세퍼레이터로 들어가면서 수분이 분리되고 다시 워터 세퍼레이터를 통과된 냉각된 에어는 엔진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들어와서 믹싱 참바로 들어와 있는 브리드 에어와 냉각된 에어가 믹싱돼서 최종적으로 캐빈에서 필요로 하는 적절한 템퍼레이처로 컨트롤라이즈드 되어진 다음에 캐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물론 여기 보면 이렇게 램 에어는 지속적으로 램 에어 인렛 밸브를 통해서 들어와서 열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램 에어 아웃렛 도어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본 강의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의 기능인데요. 크게 그 기능은 쿨링 에어 시스템과 히팅 앤드 에어 시스템, 에어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뒤에 또 있겠는데요. 한번 보시면 쿨링 에어 시스템은 지상과 모든 고도에서 항공기 기내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내의 지상과 비슷한 온도와 습도를 가진 공기를 공급해야 되고요. 쿨링 에어 시스템의
대표적인 형식이 에어사이클 머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에어사이클 머신은 브리드 에어를 최종적으로 냉각시키는 머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CM은 3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팅 에어 시스템 앤드 에어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차가운 에어만으로는 기내 환경을 적절한 온도로 유지시킬 수 없으므로 냉각된 공기를 뉴매틱 소스로부터 뜨거운 공기와, 이건 엔진 브리드 에어죠, 뜨거운 공기와 적절히 혼합해서 기내로 보냄으로써 기내의 적정 온도로 컨트롤하는 히팅 에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은 팩으로부터 공급되는 콜드 에어만을 조절 가능한 인디비주얼 에어 디스트리뷰션 시스템과 팩을 통한 차가운 공기와 마스터 트림 에어 밸브를 거친 뜨거운 공기를 혼합하는 컨디션드 에어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은 하여튼 히팅 에어 시스템은 이 차가운 공기를 다시 적절하게 혼합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템퍼레이처 컨트롤 시스템인데요. 템퍼레이처 컨트롤 시스템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터빈 엔진에서 브리드 에어를 뽑아내서 팩 밸브로 컨트롤 되어지고 존 템프 컨트롤과 팩 템프 컨트롤, 이러한 기능에 의해서 템퍼레이처가 컨트롤 되어진다.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템프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템프 센서가 있어야겠죠. 각 그 존마다 템프 센서가 템퍼레이처를 센싱해서 존 템프 컨트롤러와 팩 템프 컨트롤러한테 그 데이터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GTC와 PTC는 템퍼레이처를 컨트롤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빈 에어 컨디셔닝이 요구에 따라서 템퍼레이처 및 에어플로우, 즉 온도와 에어플로우를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게 템퍼레이처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템퍼레이처 컨트롤 시스템은 존 템퍼레이처 컨트롤러와 팩 템퍼레이처 컨트롤러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존 템퍼레이처 셀렉터에 의해서 희망 온도가 선택되면 존 템퍼레이처 컨트롤러와 팩 템퍼레이처 컨트롤러, 즉 또 트림 에어 밸브에 시그널을 주고 해당 존, 특정한 존 및 각각의 센서들로부터 픽업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정 온도를 컨트롤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트림 에어 밸브이고요. 트림 에어 밸브가 이렇게 해서 소레노이드에 의해서 컨트롤라이즈도 되어져서 여기에는 버터플라이 밸브가 오픈 크로스에 의해서 이런 스타일로 에어를 많이 보내주고 적게 보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존 트림 에어 밸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장착되어 있어요. 네 번째로 컨트롤 앤드 인디게이팅 기능인데요. 보잉 747-400 컨트롤 셀렉터 판넬에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셀렉터 판넬에서 팩 컨트롤 셀렉터 노브가 이렇게 있죠. 노브가 이렇게 1, 2 팩이 3개네요. 노브가 있어서 이렇게 컨트롤 해준다. 컨트롤 셀렉터 판넬은 조종석 패널이 팩 컨트롤 스위치를 통해서 3개의 팩 밸브를 컨트롤하게 되며 아이솔레이션 밸브를 통해서 각 팩 간 에어 크로스드 컨트롤도 가능하다. 그 외 프라이트 덱, 칵핏이나 조종실 및 객실 온도, 그 다음에 트림 에어 컨트롤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디게이팅 시스템인데요. 400 항공기의 인바이러먼트 컨트롤 시스템에 사용되는 인디게이팅 시스템을 보면 이카스라 해서 이렇게 이카스에서 인디게이팅 존 템퍼레이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아웃플로우 밸브의 포지셔닝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한다. 팩을 컨트롤 해주는 게 인디게이팅이 나타나죠. 그래서 에어플로우가 이렇게 흘러가는 덕트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도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에어가 노 에어가 없는 플로우고 에어가 있는 플로우를 이렇게 인디게이팅 비주얼 시그널에 의해서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디게이팅 400 항공기 경우에는 이카스 엔진 인디게이팅 앤드 크로우 알트 시스템에서는 캐소드 레이 튜브에서 ECS 관련 인디게이팅을 알 수가 있고요. 화면 선택 스위치를 ECS로 선택하면 이카스 CRT의 각종 ECS 관련 데이터들이 디스플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고 있죠. 에어 컨디셔닝 패키징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램에어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램 에어 인렛 도어, 램 에어 인렛 도어는 항공기 외부에 있는 램 에어가 들어오는 도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열 교환을 위해서 램 에어 입구에 외부 공기가 항공기의 상대 속도에 의해서 유입, 열 교환을 거친 후 램 에어 아웃렛, 즉 램 에어 엑싯 도어를 통해서 외부로 방출된다. 보면 램 에어 도어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형상이죠. 램 에어 플로어가 오픈되면 이렇게 램 에어가 들어오고 램 에어 덕트를 통해 들어온 다음에 램 에어가 크로스되면 이렇게 크로스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히트 익스체인저가 이루어지고 외부로 램 에어는 지속적으로 흘러가 버리죠. 두 번째 컴포넌트는 히트 익스체인저인데 앞장에서 보셨듯이 램 에어 인렛 도어를 통해서 들어온 램 에어와 플로우 컨트롤 샤롯 밸브를 통해서 유입된 고온 고압의 공기가 만나서 열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플로우 컨트롤 앤드 샤롯 밸브를 통해서 들어온 에어들은 이런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열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해서 램 에어가 이렇게 들어와서 히트 익스체인저에서 열 교환이 이루어지고 램 에어는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엑싯 도어 액추레이터가 있고 램 에어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워러 세퍼레이터인데요. 워러 세퍼레이터는 다른 말로 보면 워러 이젝 노즐이라고도 합니다. 터빈을 지나 팽창 냉각된 공기는 수분을 함유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워러 세퍼레이터를 거침으로써 냉각 공기로부터 수분이 분리된다. 수분이 분리되는 경로는 이렇게 냉각된 에어는 이렇게 워러 세퍼레이터로 들어와서 나가면서 요 내부에 의해서 수분이 제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프라이머리 앤드 세컨더리 히트 익스체인저인데요. 여기 보면 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죠.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히트 익스체인저가 이렇게 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램 에어 도어 컨트롤, 요거 램 에어 도어 컨트롤 되는 요 램 에어죠, 램 에어. 항공기 퓨슐레이지 레프트 하부라 그랬죠. 플로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히트 익스체인저가 이 어딘가에 요 안에 쪽에 있겠죠. 이건 워러 세퍼레이터 모습인데 워러 세퍼레이터는 이렇게 냉각된 수분이 포함된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에어는 이렇게 들어와서 내부에 의해서 워러가 제거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빠져나가게 된다. 이 워러는 다시 드레인 오리피스를 통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네 번째로 터빈 바이패스 밸브인데요. 터빈을 통과하는 공기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해서 바이패스는 말 그대로 외부로 이렇게 바이패스 되는 거예요. 바이패스. 들어가지 않고 바이패스. 냉각 공기 온도 컨트롤을 가능하게 밸브로서
터빈 바이패스 밸브를 적절히 컨트롤함으로써 냉각 효율이 증감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공기 보시면 이렇게 터빈 바이패스 밸브는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항상 밸브는 액추에이터가 있고 솔레노이드가 있고 버터플라이 밸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팩 밸브인데 팩 밸브는 플로우 컨트롤 앤드 샤로 밸브라고 하며 뉴매틱 소스로부터 ACM에 유입되는 에어를 컨트롤한다. 그래서 뉴매틱 소스로부터 ACM에 들어오는 에어를 컨트롤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팩 밸브는 그림에서 같이 이렇게 항공기 에어크래프트 뉴매틱 매니폴드에서 이렇게 에어가 흘러가게 되는데 이런 밸브들은 간단해요. 이렇게 액추에이션 부분이 있고 오픈 이렇게 작동해주는 솔레노이드 부분이 있고 밸브 부분이 있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램에어 또한데요. 램에어 인렛을 통해 들어온 램에어가 히트 익스체인저를 거치면서 열교환이 이루어지고 다시 외부로 빠져나가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들어와서 여기 보면 램에어는 히트 익스체인저에서 열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빠져나가는 형상이네요. 꼭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항공기마다 좀 상이하죠. 액추에이터 익스텐드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램에어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서 여기에다 히트 익스체인저가 이루어지고 다시 빠져나가는 모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에어사이클 머신인데요. 에어사이클 머신도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디파인을 보시면 현대 터빈 항공기, 터보제트. 터빈 항공기는 객실 및 조정실로 유입되는 공기 온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고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이 적고 경제적이어서 항공기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ACM 에어사이클 머신의 원리를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이러한 원리는 공기는 압축하면 어떻게 해요? 공기는 압축, 프레셔가 올라가면 템퍼레처도 올라가고 반대로 팽창이라고 하면 프레셔가 다운되면 템퍼레처도 다운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압축, 팽창을 반복함으로써 공기를 냉각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에어사이클 시스템에서 공기는 연속적으로 압축, 램에어가 들어오는 열교환기, 히트 익스체인저에서 냉각되고 팽창 터빈, 여기는 압력을 다운함으로써 온도를 낮춰주기 위한 곳이죠. 디퓨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팽창 터빈을 통해서 압력이 내려가면 온도도 내려가겠죠. 냉각된 공기는 원하는 캐빈 온도와 필요한 양, 원하는 템퍼레이처와 필요한 양, 에어 퀀티티 양으로 조절되어서 객실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CM의 오퍼레이션을 한번 보시면 오퍼레이션 앞에서 보셨지만 이 부분이 이제 ACM 부분인데요. 한번 설명을 보죠. 엔진 브리드 에어는 플로우 컨트롤 샤로 밸브에서 공기 흐름이 조절되어서 프라이머리 히트 익스체인저에서 냉각된다 라고 되는데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에 엔진에서 이렇게 오는 거네. 엔진에서 이 팩 밸브는 다른 말로 플로우 컨트롤 샤도 밸브라고도 한다.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 샤도 밸브에서 공기 흐름이 적절하게 조절되어서 들어오는 곳이 여기에 프라이머리 히트 익스체인저를 통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 에어는 요런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어디로 들어가? ACM으로 들어간다. ACM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서 다시 컴프레셔 압축이 되죠. 압축이 되어지고 다시 나온 에어는 두 번째로 세컨더리 히트 익스체인저를 통해서 볼까요 한번?
냉각된 공기는 컴프레셔에서 가압되어 세컨더리 히트 익스체인저로 들어가 다시 냉각되고, 여기 들어가서 다시 냉각되고, 다시 냉각된 에어는 터빈을 지나면서 이렇게 들어오죠. 터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팽창되면서 온도가 다운되고, 그 다음에 터빈을 지난 냉각된 공기는, 요 부분 되겠네요. 지난 냉각된 공기는 워터 세퍼레이터에서, 여기 워터 세퍼레이터에서 수분이 제거되고, 어디로? 이렇게 해서 to conditioned air plenum 되는데, 이건 에어 디스트리뷰션 덕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로? 캐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캐빈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램에어 인렛 액추레이터에 의해서 램에어가 이렇게 인렛 동을 통해서 들어와서 히트 익스체인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도 히팅 돼주고 히트 익스체인저를 해서 열 교환을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 팬 디퓨저가 이렇게 있고요. 압축 팽창 비율이 크면 클수록 냉각 공기 온도를 더 낮춰줄 수가 있겠죠. 터빈 바이패스 밸브는 공기의 흐름을 조절해서 냉각 공기의 온도를 조절해 주는데, 터빈 바이패스 밸브에서 압축 팽창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바이패스 시키기도 하고 다이렉트로 보내주기도 한다. 그게 그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히트 익스체인저에서 사용된 공기는 램에어 인렛 도어로 들어가 1차, 2차 열 교환 후 항공기 외부로 벤틸레이션, 방출된다. 팬은 지상에서 램에어 시스템을 통하여 열 교환기에서 냉각 공기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워터 세퍼레이터에서 분리된 물은 워터 에스피레이터에서 기화되어 열 교환기에 다시 인젝션, 분사해서 냉각 효과를 높여준다. 워터 세퍼레이터를 나온 냉각 공기는 배관망, 디스트리뷰션 플래늄, 디스트리뷰션 덕트, 같은 말이에요. 통해서 실내로 분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19강 공기조화 계통 첫 번째 시간 공기순환식 공기조화 계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9강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공기조화 계통 중에서 이번에는 증기순환식 공기조화 계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증기순환식 공기조화 계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